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상현 선생님 패러디 영상을 보고 오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송티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어떤 걸 하려고 왔냐면 그 영어 학습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 영어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질문을 할 때 나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 어떻게 해요? 라고 질문하는 건 상당히 무례하고도 좀 무례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나 좀 고쳐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공부 어떻게 해요? 랑 같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참 이제 그 심정은 알겠죠.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저도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할지 잘 갈피를 못 잡던 시절이 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 혹시나 이제 마음에 든다면 이제 이걸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단어죠. 여러분들이 단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맨날 안 외워요. 맞죠?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 근데 얘들아, 결국에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건 수능 문제 뭡니까? 독해 문제죠. 근데 얘들아, 이걸 잘하고 싶지. 예. 그러면 이걸 일단 베이스로 깔고 가야 되는 거야. 이걸 잘하려면 단어부터 일단 착실히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은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의 문제점 명확하죠. 단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단어를 외워야죠. 그래서 수능의 가장 기본은 단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있다 맞죠? 단어는 아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뭐가 문제일까? 어법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걸 자꾸 놓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친구들이 학력평가를 치잖아요. 맞죠? 저랑 같이. 그러면 이제 어법 문제는 무조건 버리고 시작하는 문제 이렇게 푸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아니, 어법을 왜 버리고 시작합니까? 자, 그러면 어법이 왜 필요하냐? 문장에서 대시 나왔어요. 그러면 이 대시 무슨 대시인지 알아야 해석을 하죠. 그러면 이 대시 무슨 대시인지 여러분들 다 아는 거 한번 다 불러볼까요? 본격 접속사 대? 관계대명사대. 좋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네요. 그 다음에 또 대명사대. 이거 지시 대명사대 또 있어. 맞지? 예를 들어서 That is my favorite. 미안해요. 제가 영어 글씨가 악필이에요. 이런 거는 지시 대명사잖아. 맞지? 그러면 또 대답 못 하잖아요. 맞죠? 지시 형용사 있고요. 지시 형용사 이런 거 that, book. 그 책이니까 책을 꾸며주는 형용사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부사대 또 있다. 알고 있었어요? 자, 부사대수로는 내가 가장 많이 예를 드는 건 I don't like it that much. 난 그걸 그렇게 많이는 좋아하지 않아요. 요럴 때 that은 부사대시지. 맞죠? much도 부사고 그럼 부사를 꾸미는 부사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that 하나에도 이렇게나 많은 용법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걸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푼다고. 그러면 관계대명사 대신지 접속사 대신지 구분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분해요? 뒤에 완전 자, 일단 관계대명사 대시라면 선행사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지. 선행사 있고 그 다음에 뒷문장에는 불완전해야죠. 자, 지금 왜냐고 물으시는 친구들은 관계대명사 제대로 공부 안 하신 거죠. 관계대명사라고 하는 건 뭘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선행사를 꾸미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그러니까 꾸며줄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앞에 명사 같은 선행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명사를 했잖아. 그러면 뒷문장에 대명사를 대신한 거지. 근데 명사는 뭘? 문장에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로 쓰이잖아. 그러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빠졌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겠지. 접속사 대세의 경우에는 그러면 선행사가
없지. 접속사는 꾸며주는 용도가 아니라 두 문장을 연결하는 용도잖아? 그러면 접속사 뒤에는 뭔가 빠지는 요소가 있으면 안 되니까 완전한 문장이 와야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하셨다면 지금부터 어법 하셔야죠. 2월달도 늦지 않았어요. 2월달 한 달 바짝 해서 어법 맞출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법이 되면 반드시 해석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법을 바탕으로 해석을 하는 걸 구문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법이 되면 구문은 자연스럽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구문에서는 관용 없고 이런 거 더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잘하고 싶다면 반드시 단어랑 어법을 갖고 가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어에 대한 전체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국에 잘 치고 싶은 건 수능 영어죠.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 영어를 잘 치고 싶대.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수능 영어 몇 문제입니까? 45문제죠. 그러면 여기까지는 잘 대답한데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있어요. 얘들아, 여러분들은 지금 고2, 3 올라가는 학생들 기준으로 최소한 학력 평가를 8번 쳤어. 근데 왜 영어 아직도 페이지 수를 몰라? 반성하셔야죠. 8페이지만. 12페이지를 하신 친구들은 수학이 12페이지고요. 16페이지 하신 친구들은 국어 문제입니다. 30문제는 수학 문제입니다. 몇 분 안에 풀어야 됩니까? 70분. 70분 안에 풀어야죠. 80분이라 대답한 친구들 국어 문제고요. 100분이라고 한 친구들 수학 문제고요. 몰라요 한 친구들 지금까지 학교 때 잤지. 그러면 안 되죠. 자, 70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근데 영어가 다른 영역이랑 다른 점은 뭐예요? 듣기가 있죠. 자, 여러분들 그러면 수능 당일날을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8시까지 입실입니다. 맞죠? 그리고 이제 국어 시험이 시작되는 시간이 8시 40분입니다. 8시 40분에 국어 시험을 시작을 해. 그러면 국어 시험은 몇 분을 줘? 80분을 줘. 1시간 20분을 줘. 그러면 10시에 시험이 끝나요. 그러면 이제 쉬는 시간 갖고 10시 반부터 새로운 시험이 시작돼요. 그러면 10시 반부터 1시간 40분, 수학은 100분을 주거든요. 1시간 40분 동안 시험을 치면 12시 10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수학 문제가 끝나요. 그러면 12시 10분부터 1시까지가 12시 점심시간이고 그러면 이제 12시 57분부터 이제 듣기 방송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듣기 방송이 시작되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비행기도 못 날아다닙니다. 함부로. 그 수능 영어를 위해서. 자, 그래서 언제까지 시험을 치냐면 2시 70분이니까 1시에서 2시 7분. 아, 미안해요. 12시 57분이 아니구나. 1시 10분에 시작하고 그러면 1시 7분에 예비방송이 울리고요. 그 다음에 2시 20분까지 시험을 칩니다. 자, 그러면 7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45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들 점심 먹고 이제 좀 나른해질 때 여러분들 학평을 쳐서 영어 학평 때 자신 분들 엄청 많을걸요? 그러면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해보라고요. 45문제를 70분 안에 풀어야 돼. 한 문제당 몇 분의 시간이 주어진 겁니까? 2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 주어진 거죠. 1분 한 대략 20초 정도. 한 문제당 1분 20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마킹하는 시간까지 세면 1분 한 10초 정도 주어진 것밖에 안 돼요. 그럼 얘들아, 이 중에서 영어 듣기가 몇 문제? 17문제. 독해가 몇 문제? 몰라요 하는 친구들 제발 45문제에서 17문제 빼면 나오잖아. 맞죠? 28문제인데 자, 그러면 듣기 17문제 여러분들 듣기 시간은 여러분들이 막 뭐 시간 조절을 하고 할 수 없다. 맞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빨리 감기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 듣기 시간은 정해져 있는 거죠. 듣기 시간은 자, 수능 영어를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22분에서 23분 사이 끊겨요. 자, 작년 수능 듣기를 기준으로 22분 48초였어. 그러면 독해에 주어진 시간은 몇 분? 40한 8분 정도? 맞죠? 근데 독해 시간 안에 뭐도 해야 돼? 마킹도 해야지. 맞지?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시간은 한 45분 정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채점표라고 해서 여러분들
맞는 거 확인하려고 표까지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OMR 마킹 시간 한 3분 잡고 그러면 45분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 문제당 2분의 시간도 채 안 돼요. 그러면 수능 영어를 잘 치고 싶었다면 수능 영어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야죠. 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고 맞췄네 틀렸네 그렇게 의미 없는 공부를 왜 하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시간을 낭비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 좀 잠깐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수능 영어가 8페이지를 나갔죠. 그러면 페이지당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다른 영역에 비해서 영어가 하는 장점이 뭘까요? 정해져 있다. 문제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국어 문제는 내가 뭐가 나올지 알 수 없어요. 문제 유형이 뭐 매년마다 바뀌어요. 합법과 작문도 매년마다 바뀌고요. 문법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근데 영어는 어떻게 될지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이번 연도에 새로운 유형이 나오기도 했고 하지만 영어는 비교적 유형이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영어는 점수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죠. 점수가 정해지죠. 등급 구간 점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정 점수만 맞추면 등급을 주잖아요. 그게 또 영어가 가진 장점이죠. 공부를 하면 등급도 같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1페이지에 뭐 있습니까? 듣기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2페이지에도 듣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2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반이 듣기 문제고 맞죠?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이 있어요. 자 18번에 무슨 문제 나옵니까? 이상한 갑자기 편집을 주고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이걸 왜 썼니? 라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19번에 뭐 나와요? 심경 변화에 관해서 나와요. 이 사람의 심경 변화로 적절한 것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필자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2페이지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3페이지로 넘어와. 3페이지로 넘어오면 4문제가 있어요. 21번, 22번, 23번, 24번. 21번에 어떤 문제가 나올까요? 그죠? 21번이 요즘에 얘기하는 신유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선생님들 다양하게 부르시던데 뭐 밑줄 어휘의 뜻은 이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이렇게 불러요. 함축적인 의미 추론. 그러니까 이게 신유형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연도에 새로 나온 유형인데 예전에 여러분들 보시면 2004년도나 2003년도 때 쉽게 나왔던 문제인데 이번 연도부터 이제 새로 등장했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하나 주고 얘가 의미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해석하면 나와. 근데 그리고 또 얘가 왜 여기 근처에 있겠어? 비슷하니까. 이게 유형이 비슷해요. 그래서 주제를 찾으면 결국에는 함축적인 의미 추론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 뭐 이런 거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22번에 뭐 나옵니까? 그거 제목 요지가 나와요. 요지. 이 글의 요지. 요지라고 하는 건 핵심적인 그 주장인 거죠. 그 다음에 또 23번에 주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4번에 제목이에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주장이나 요지보다 주제나 제목을 좀 더 어려워해요. 왜 그럴까? 선택지가 0. 여기는 선택지가 0고 여기는 선택지가 1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더 어려워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제 수능이 이상하게 돌아갈 때, 미쳐 돌아갈 때 제목이 3점 이렇게 나올 때도 있다고요. 그럼 얘들아 자 여기에서 비슷한 것끼리 다 묶어봐요.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요즘에는 요것도 신유형도 여기 안에 포함돼요.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고자 하는 걸까? 핵심. 이 글의 핵심을 이해했니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것들을 출제자가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건 이해력이에요, 이해력.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잠깐만 딴 얘기 해볼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여러분들이 11월에 쳐야 되는 거. 아직도 이 수학의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 수학은 얘들아 mathematics가 아니겠죠? 그러면 왜 국어를 치고 영어를 칩니까? 아니겠죠. 수가 뭐냐면 닭별 숫자고요. 학자가 배울 학자입니다. 네, 저 한자 지금 안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닦을 숫자 배울 학자. 그러면 공부를 갈고 닦아서 배울 수 있느냐? 뭐에? 대학 공부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건 뭐겠어요?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느냐, 맞죠? 그 다음에 또 원서를 읽어낼 수 있느냐, 이런 거잖아. 그러면 요즘에 영어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 요즘에 영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분들이 대학을 갔는데 원서를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원서를 읽혀야 되지 않겠느냐, 원서는 정도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나야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영어를 지금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어렵게. 그러니까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얘는 이해력을 묻는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글을 이해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야. 그러면 이제 25번, 26번, 27번, 28번 있겠지. 여기. 그러면 25번에 뭐 나와요? 도표 문제 나와요. 문제. 그러니까 4페이지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꿀페이지지. 틀리면 그런 그 아주 꿀의 페이지죠. 26번은 뭐 일치불일치 나오고요. 27번, 28번은 일치불일치인데 얘네들은 실험문이라고 해요. 또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27번, 28번 뭐 나오냐면 여러분들 갑자기 막 파티 초대장 이런 거 나온 거 본 적 있지 않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컨테스트 대회 여는데 뭐 시상 기준이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일치불일치 찾는 거 있잖아. 그 문제가 나와. 4페이지. 그러면 이제 5페이지로 갑시다. 5페이지 뭐 나와요? 29번에 어법 나오고 30번에 어휘 나오고 31번에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거 빈칸. 이제 31번부터 빈칸 테러가 시작되죠. 대망의 32번도 빈칸. 빈칸 몇 문제 나옵니까? 4문제 나와요. 33번도 빈칸. 34번도 빈칸.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5등급 한번 손 들어볼래요? 5등급? 자, 5등급 친구들 30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됐죠. 맞죠? 5등급 친구들은 정말 안타까운 게 30번까지 풀었는데 시간이 거의 뭐 종이 칠 때가 다 됐어. 자꾸 막 종이 쳐요. 그러면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러면 이제 5등급 친구들 여기서 이제 데드라인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빈칸은 이게 정목이 안 되는 사안인 거야. 걔네들한테는. 이 친구들한테, 5등급 친구들한테는. 그럼 얘들아, 어법을 통해서 묻고자 하는 거 뭘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어법 사항을 암기했는가? 그 다음에 이걸 문맥 속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휘는 단어 아는 거지. 어휘 문제를 물어봤어.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근데 밑줄 친 어휘가 무슨 뜻인지 몰라. 그럼 게임 거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는 해석도 해야 된다, 맞죠? 해석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요즘에 어휘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얘도 3점짜리를 나오는데 빈칸은 대테러 3.3.3.3점이잖아요. 그러면 빈칸을 다 틀리면 일단 몇 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2등급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빈칸을 버리자라는 생각은 여러분들 절대 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어법은 내가 죽어도 안 되더라, 어법 버려야지 라고 뭔가 하나씩 버리는 순간 여러분들 전체 수능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은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걸 안 하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 그 공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일로 치자면 직무유기랑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왜 빈칸을 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빈칸을 왜 낼까? 빈칸을 왜 낼까요? 빈칸은 주제를 파악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일까? 그러면 왜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도 내는 걸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는 거냐면 추론할 수 있는 실력을 물어보는 거야. 이건 추론력이야. 여러분들이 이 문맥을 이해를 해서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갈지를 예측할 수 있느냐, 추론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게 빈칸인 거예요. 그러면 추론력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러면 추론이라고 하는 건 생판 글과 아무런 상관없는 걸 여러분들한테 추론하라고 하진 않는다고요.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의 논리에 맞게 해야 추론이 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5번. 35번에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유형이 있어요. 뭐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문장으로 적절한 것을 제거하는 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 37번에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순서 문제가 나옵니다. 맞죠? 또 순서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많죠? 순서 어려운 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자, 일단 38번, 39번까지 하고 38, 39는 삽입 문제죠. 여러분들 그 적당한 위치에 얘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제거, 순서, 삽입 요 5가지 유형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자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뭘까? 여러분들의 논리력이에요. 놀랍죠? 언어에서도 논리력을 요구해요. 국어도 여러분들한테 논리력을 요구하고요. 영어도 여러분들한테 논리력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을 없애기도 하고 글의 흐름에 맞게 순서를 배열해 보기도 하고 글의 흐름에 맞게 문장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여러분들한테 논리력을 묻는 거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글의 논리가 뭘까를 고민을 해봤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40번 뭐 나옵니까? 요약 나오죠? 근데 요약문은 약간 치사한 유형이야. 왜냐하면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대. 그러면 그 문장은 무슨 문장이겠어요? 주제지. 그럼 봐봐. 주제 문제를 섞어 놓기도 했으면서 그 다음에 그 문장의 빈칸 안에 들어갈 말을 묻죠. 그러니까 빈칸 추론을 섞어 놓은 거야. 주제 문제라고 하는 거. 그러면 얘를 잘 풀고 얘를 잘 풀 수 있으면 요약문은 해결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지막 8페이지 뭐 나옵니까? 41번, 42번 장문 한 세트 있고요. 그 다음에 43, 44, 45에 장문 2세트가 있죠.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장문 세트는 얘잖아. 얘가 좋잖아. 43번에 뭐 나오고 순서 나오고 44번에 지시사 나오고 45번에 일치 불일치 나오지. 그러면 얘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고했다고 선물 주는 문제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점수를 잃으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점수를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유형도 아니고요. 그러면 41번, 42번이 여러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하는 유형인데 얘네들이 결국에는 주제 제목. 그 다음에 42번에 예전에는 빈칸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에 또 어휘 문제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를 끔찍이도 싫어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그래서 어휘 문제로 또 바꿔놨거든요. 그럼 얘들아 결국에는 어휘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이 또 41번, 42번 안 틀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좀 하셨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수능 영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라고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시간에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있다. 영어를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 이번 연도에 또 강의를 찍을 계획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